캐나다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공립학교 교사가 제출한 보고서 때문이었죠. 15년 경력의 베테랑이 72시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 대한민국. 토론토 교육청은 즉각 회의를 소집했고 보고서를 작성한 교사를 불렀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생 20명과 함께 떠난 평범한 수학여행이 어떻게 교육청 전체를 움직이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40대 여성 교사가 목격한 서울의 72시간. 그 충격적인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15년째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학생들과 함께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 콜로세움, 일본 교토의 사찰들까지 웬만한 곳은 다 가봤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예요. 학생 1인당 여행 경비가 작년 대비 40%나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교장실에서 나온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목적지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파리는 불가능했고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조차 예산을 초과했죠.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역사교사인 제게는 깊이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유럽의 천년 역사나 일본의 전통 문화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항공권과 숙박비를 계산해보니 예산 안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발표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20명의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학생은 대놓고 물었죠. 선생님, 한국에 뭐가 있는데요? 저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궁전 몇 개와 현대적인 도시 정도.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으니까요. 학부모 설명회는 더 힘들었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왜 파리나 로마 대신 한국이냐고 따졌어요. 예산 문제를 설명했지만 만족스러운 반응은 아니었죠.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15년에 한 번 가는 수학여행인데 한국이라니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출발 2주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서울 명소를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깨끗한 지하철, 현대적인 빌딩들, 북적이는 시장 같은 것들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어요. 도쿄나 싱가포르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었거든요. 동료 교사들도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냥 깨끗한 아시아 도시라고만 하더군요. 먹을 것은 맛있다고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학생들에게 뭘 보여줘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해온 수학여행 중 가장 불안한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학부모들이 불평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72시간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시큰둥했어요. 13시간 비행 동안 아이들은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죠. 인천공항 도착 시각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생각했어요. 이 시간이면 공항도 한산하겠구나. 토론토 공항은 밤 10시만 넘으면 절반 이상의 상점이 문을 닫거든요. 청소도 대충 하고 직원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런데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항 전체가 대낮처럼 밝았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공기는 쾌적했습니다. 심야 시간인데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미소를 띤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화장실 위치를 물었는데 직원이 일어나서 직접 안내해 주더군요.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토론토 공항에서는 밤 시간대에 이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대부분 자동 안내판만 가리키고 끝이니까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학생 20명을 데리고 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각오했어요.
토론토로 돌아올 때는 항상 한두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심사관들이 학생 단체임을 파악하고 추가 창구를 열어줬어요. 한 명 한 명 친절하게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여행 즐기세요라는 말과 함께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캐나다 입국 심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전광판에 우리 비행기 짐이 3번 벨트에서 5분 후 나온다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말 5분 후에 짐이 나오기 시작했죠. 토론토에서는 짐 찾는 데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버스들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운행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탈 버스는 5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전광판에 떴고 정말 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내부가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 에어컨도 적절했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안내방송을 해주셨죠. 서울까지 약 50분 소요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억양은 있었지만 발음이 정확했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가 환하게 조명되어 있었어요. 가로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도로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죠. 경적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로 접어들면서 학생 몇 명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들 때문이었어요.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24시간 여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토론토에서는 밤 11시 이후에 편의점 가는 건 위험하다고 여겨지거든요. 특히 학생들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자정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혼자 걷는 젊은 여성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헤드폰을 끼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편의점에서 나와 커피를 마시며 산책하는 모습. 전혀 불안해하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알던 세상과 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학생들을 각자 방으로 보냈습니다. 모두 피곤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몇몇 학생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며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저도 난감했어요. 새벽 2시에 뭘 먹을 수 있겠어요? 토론토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었죠. 프론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식사할 곳이 있냐고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호텔 옆 골목에 24시간 김밥집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24시간이라고요? 학생 5명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거리는 생각보다 밝았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몇몇 가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밥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의 손님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신문 보며 혼자 먹는 중년 남성, 노트북 앞에 앉은 젊은 여성. 새벽 2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당이 돌아간다는 게 신기했어요. 메뉴판을 보고 가격에 놀랐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라면 4,000원이었어요. 캐나다 돈으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죠. 토론토에서 새벽에 식사하려면 최소 20달러는 각오해야 하거든요. 주문을 받은 사장님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손짓과 메뉴판 사진으로 소통했어요. 학생들이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하자 순한 맛으로 조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죠. 5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2만 원이 나왔어요. 캐나다 돈으로 15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학생 하나가 말했어요. 선생님,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안전하게 밖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는다는 것. 토론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어요. 44년을 살면서 새벽 거리를 혼자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위험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거리는 달랐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환했고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어요.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한 번도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CCTV가 곳곳에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 72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 9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어요. 호텔 직원이 지하철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추천했죠.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토론토 지하철은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교통수단이거든요. 토론토 지하철은 낡고 지저분합니다. 악취가 나고 노숙자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시간을 믿을 수 없죠. 10분 지연은 기본이고 30분씩 늦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지하철 이용을 꺼려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역사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반짝거렸고 공기가 쾌적했습니다. 지하인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죠. 벽면도 깨끗했고 조명도 밝았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바닥에 그려진 표시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서 있었어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다음 열차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확인했죠. 정말 2분 30초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렸어요. 모두 내린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죠.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문이 열리면 전쟁인데 말이에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닥도 깨끗했고 손잡이도 반짝거렸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쾌적했죠.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소리쳤어요. 선생님,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돼요.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토론토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터널 안에서는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학생들이 바로 가족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게 진짜 21세기 지하철이네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딱 18분 걸렸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연도 없었고 흔들림도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감탄했죠. 지상으로 올라오니 한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강과 양쪽의 공원, 멀리 보이는 빌딩들까지. 규모가 토론토의 어느 공원보다 컸어요. 공원으로 들어서자 무료 운동기구들이 보였습니다. 누구나 무료 사용 가능이라는 안내판을 보고 학생들이 놀랐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정말 공짜였습니다. 토론토에서 운동하려면 헬스장 회원권을 사야 해요. 월 $80에서 $100는 내야 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강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공원을 탐험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돗자리 펴고 쉬는 커플들까지. 평일 오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를 샀습니다. 학생들과 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하나가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왜 쓰레기를 줍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주변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챙기고 있었어요. 휴지 하나 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없었죠. 쓰레기통을 찾아 분리수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전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바닥이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토론토 공원은 주말만 되면 쓰레기로 넘쳐나거든요.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손에 배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잠시 후 반려견이 배변을 했습니다. 주인이 바로 봉투로 치웠어요.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물티슈로 닦기까지 하더군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만, 보행자는 보행자 도로로만 다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학생 하나가 용기 내어 다가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소통했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한다고 손짓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느낀 점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모두가 규칙을 지켜요. 공원이 정말 깨끗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캐나다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있었던 거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공원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앉았던 자리가 깨끗했어요. 학생들이 알아서 정리한 거였죠. 72시간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코엑스였습니다. 지하 쇼핑몰에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지하철이 익숙해진 듯 했어요. 스스로 노선도를 보고 환승까지 해냈죠. 코엑스몰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거대한 쇼핑몰이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천장이 높고 밝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치솟은 거대한 책장들, 수만 권의 책들.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죠.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책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특히 정장 입은 젊은 직장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책에 몰두하고 있더군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일 안 해요? 아마 잠깐 시간을 내서 온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커피숍 대신 도서관을 찾는 문화. 토론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거든요. 1시간쯤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도 각자 책을 골라 읽었어요. 영어로 된 한국 속에서 사진집, 한글 학습서까지.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도서관을 나서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오후에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리로 나서자 활기가 넘쳤습니다.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안무가 정확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모자에 돈을 넣어줬죠.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길거리 공연 수준이 정말 높아요. 조금 더 걸어가니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팔고 있었어요. 액세서리, 그림, 수제 공예품까지. 한 학생이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귀걸이를 샀습니다. 판매자가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입니다. 저녁 식사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 주인이 직접 구워주며 먹는 법을 알려줬어요. 학생들이 상추에 고기를 싸먹으며 즐거워했죠. 계산할 때 또 놀랐습니다. 20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1인당 10,000원 남짓이었어요. 토론토에서 같은 수준의 식사는 1인당 $30는 나오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사람들 열정이 대단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마지막 말은 반쯤 농담이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에 아침 일찍 명동으로 향했어요. 명동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했죠. 학생들이 마지막 쇼핑에 나섰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학생들 피부 타입을 일일이 확인하며 제품을 추천해줬습니다. 사용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줬어요. 한 학생이 쇼핑백 가득 샀죠. 토론토에서는 이런 서비스 못 받아요.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호떡을 샀습니다. 학생들이 달콤한 맛에 환호했어요. 붕어빵도 신기해했죠. 왜 팥이 들어있어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어요. 메뉴판에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죠. 비빔밥이 나오자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색깔이 다양했거든요. 직원이 비비는 방법을 알려줬고 학생들이 즐겁게 따라했어요. 식사 후 명동 성당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웅장함에 학생들이 숙연해졌어요. 잠시 안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됐어요. 꼭 다시 오고 싶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왜 캐나다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진국인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15년간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토론토 지하철은 왜 저렇게 더러워요? 왜 밤에 밖을 못 다녀요? 왜 공공시설이 이렇게 안 좋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구나. 오후가 되어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학생들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도 표정이 밝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했죠.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꼭 다시 올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밟았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며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죠. 다시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학생들이 작아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2시간이었어요. 단 72시간 만에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공백 포함 1296자.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국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엄마, 한국 지하철은 정말 깨끗해요. 아빠, 밤 12시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거기는 공공운동시설이 무료예요.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15년 교직 생활 중 가장 인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72시간 동안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지하철 시간표,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거리, 무료 공공시설, 시민들의 질서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던진 질문. 왜 캐나다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음 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모두 한국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다른 학생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간단한 보고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교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교장이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학생들이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었어요.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죠. 조회수가 엄청났습니다. 어떤 영상은 50만 뷰를 넘었고 어떤 건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새벽 서울 거리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안전하게 걷는 모습, 편의점에서 나와 커피 마시는 모습, 조깅하는 모습.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래.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캐나다가 선진국 맞아. 부럽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 부정적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토론토는 밤 10시만 넘으면 위험한데. 우리 지하철 좀 봐. 쥐천국이잖아.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지?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연락이 쇄도하고 있어요. 다들 한국에 대해 물어봐요.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요. 그날 오후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왔어요. 제게 한국 여행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죠. 준비된 게 없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항 시스템, 대중교통, 치안, 공공시설, 시민의식. 제가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지하철이 그렇게 정확한가요? 밤거리가 정말 안전한가요? 공공시설이 무료라고요?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과장 없이 사실만 말했어요. 그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죠. 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육청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라, 정식 보고서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부터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72시간 동안 본 것, 느낀 것, 학생들의 반응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사진과 영상도 첨부했죠. 보고서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안을 생각하다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 대한민국.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학생들의 SNS는 계속 화제였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다뤘죠. 토론토 고교생들, 한국 여행 후 충격.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 인원이 예상을 초과했어요. 강당이 꽉 찼죠. 학생들도 함께 왔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학부모들이 놀라워했죠.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 대학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간 놀랐습니다. 대학 지원까지 생각하다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교육 수준도 높고 안전하니까요. 다른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으로 가나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죠. 간담회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한국어 동아리 만들어도 돼요? 기쁜 마음으로 승인했어요. 2주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한국을 공립학교 수학여행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라 선생님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아주시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승낙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제가 경험한 것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어 동아리는 회원이 30명을 넘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학생 3명이 실제로 한국 대학에 지원했다는 거였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였죠. 놀라웠습니다. 교내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여행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한국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강당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각자 인상 깊었던 경험을 나눴죠. 지하철 이야기, 안전 이야기, 음식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졌어요. 정말 그렇게 깨끗해요? 정말 그렇게 안전해요?
저도 가고 싶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내년부터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예산도 배정됐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프로그램 총괄을 맡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고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배움이 있는 여행이어야 했어요. 첫째,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하자. 둘째, 안전한 도시 환경을 느끼게 하자. 셋째, 시민의식을 목격하게 하자. 넷째, 교육열과 문화를 경험하게 하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다시 만났어요.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어요. 매일 3시간씩 공부했다고 했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역사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됐어요.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켰죠.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에 지원했던 학생이 합격 소식을 전해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꿈을 이룬 거였죠. 그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 인생도 바뀌었어. 지금도 그때를 떠올립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한국 여행. 예산 부족 때문에 마지못해 갔던 그곳. 하지만 그 72시간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이 바뀌었고, 학교 프로그램이 바뀌었고, 제 인생도 바뀌었죠.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워야 할 나라, 존경할 나라가 됐어요. 올해도 다시 한국에 갑니다. 새로운 학생들 40명과 함께요. 그들도 제가 느낀 걸 경험할 겁니다. 작은 여행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움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그곳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